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날 저녁이 다 되어 갑니다. 김 시장, 네. 대깨문이라고 아시죠? 대깨문. 알죠. 대깨문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럼 대깨몽은 아세요? 새로 만들어내신 건데 대가리가 깨져도 중국몽.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하염없는 끊임없는 중국몽에 동참하려는 중국 사랑이 우한 폐렴을 갖다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한 폐렴 우한 폐렴을 쓰지 말라. 그래갖고 코로나 19. 안철수는 코로나 20을 썼던데 하나도 번지나 이제. 코로나 20 코비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이 지역명이 나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좀 감성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올까봐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꾸 우한 폐렴 쓰면 코로나 19 쓰더니 이게 중국에서 발병했다라는 것 자체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문재인, 박원순, 박능우 보건장관이. 중국이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진짜 와서는 뽀득뽀득 우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도 하도 정부가 권위를 가진 정부가 빠득빠득 우기니까 정말 왜 우리가 정말 중국을 박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중국이 위협 요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하나하나 차분히 한번 짚어보시죠. 처음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가 우리 설 연휴 그 직후입니다. 이제 1월 26일경에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막겠다. 경제보다는 방역과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보니 2월 며칠이던가 2월 첫 번째 주에 보니까 마침 한 열흘간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하고 손잡고 성동 보건소에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박 시장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즉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때하고 좀 우리 잘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어서. 박원순이 거기 또 이제 한삽 또 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역시 성구를 만나면 태평성대가 온다 그러더니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신났어.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 받아쓰기 시키고 쫙 보면 최태원부터 그다음에 이재용 쭉 받아쓰기 시키면서 자 걱정하지 마라.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조만간 종식된다. 입이 보살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저희는 벌써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2번 지적했는데 그렇죠. 왜 재벌 총수들 그렇게 자꾸 불러가지고 바쁜 사람들을 코로나 방역하는데 그 기업에서 오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그 재벌의 오너들을 불러가지고서 앉혀가지고 받아쓰기 시진핑이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사실 진짜 그 부적절한 일들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자기가 코로나 방역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기업에 불렀다면 실무 책임자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 불러야지. 그거 가지고 폼 잡은 게 짜파구리 청와대에서 한 거나 저 기생충 불러가지고 확산되고 사망자 발생한 그날 난리 친 거나 재벌도 불러가지고 나 잘하고 있어 폼 잡은 거나 정말 이 사람이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시대착오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도 보건 전문가, 의료 전문가, 감염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중국하고 다르지 않느냐. 중국엔 리원양 박사 그야말로 쉬쉬쉬하면서 덮어놓고 경찰에 반성문 쓰게 했지만 빨리 조기에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41개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저 후베이성 그 사람은 제한적으로 뒤늦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창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박능후라고. 복지부 장관. 보면 겨울철에는 모기가 날지 않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조선일보에서 이게 방역이라는 것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거예요. 딴 데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럼 우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단 중국은 막자. 이게 잠복기가 12주라고 하니까 1년 내내 막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팽창하는 그 기간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오는 걸 막자는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7번인가 8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지금 들어온
저기 유학생만 7만 명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막질 않았으니까 들어왔는데 아직은 다 이거는 사실상 한여름에 네. 저 문 다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였더니 박노라는 장은 능청맞게 네. 지금 겨울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예, 비유를 한 것인데 비율한데 그 본질은 뭐냐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중국의 눈치 보느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싱하이밍이라고 주한 중국 대사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러다 보니 그거 눈치 본다고 혹여라도 중국의 비위 상할까봐 막고 있는데 중국의 비위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시진핑이 저 총선 전에 와가지고 네. 김정은이 어디 판문점 어디 원절에 오라 그러든지 네. 뭐 여정에 오라 그러든지 해가지고 네. 그 무슨 쇼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네, 네. 중국 눈치를 본 것이지 뭐 중국이 무서워서 눈치를 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진핑을 활용해가지고 한반도의 마지막 평화쇼를 해서 총선에 뭐 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배려가 이 우한 폐렴이 한국의 참고라는 숙주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뭐 중국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중국 북경대학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작은 나라 대통령. 작은 나라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그 중국몽. 중국이랑 커다란 봉우리 옆에 작은 봉우리들하고 어울릴 때 중국몽이 더욱 빛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 얘기하면 저하고 이제 황 대표하고 의견이 나는데 저는 네. 뭐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유엔 안보리 제재해서 정은이 도와주라고 그 생연부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네. 이제 중국한테 매달려야 되니까 네. 중국 북한 도와줄 아이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황 대표는 DNA 속에 이 종북 주사파들 속에 골수에 박혀 있는 모화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는 김정은이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얘기했죠. 근데 평상시요. 근데 그래요. 저는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평상시에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영희 선생 아니에요. 이영희 씨는 마오쩌둥.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중국과 마오이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뭐랄까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굳이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계속 아까 무슨 김정은이 도와주기. 아니 그게 중국이 무섭지 않은 왜 강경화 시켜서 2017년에 그 삼불 약속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한 수 접고 들어가면서 기신기신 그야말로 4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주변의 운동권 친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박능우라든지 중등하는데 오늘은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제 마음에 또 불을 질렀어요. 왜 뭐라고 또 박원순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럼 무슨 영향 그거를 뭐 아니 중국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 영향이 크지 않고 유학생 한 7만 명 유학생 그중 한 3만 5천 명 들어왔다 그래요. 유학생 입국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도 한 말씀. 여기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아니 오세요. 그걸 꺾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들려 이쪽으로 이 마이크가 여기 가까이 있어요. 오세요. 가까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냥 게스트로서 네네 왔는데 예. 이제 중국을 저렇게 중시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좀 말씀하시면 우리 최병묵 최병묵 팩트. 네. 최병묵 대표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중심의 한미 동맹 체제 네.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닌 네. 중국하고 뭔가 그 손발을 맞춰야 네. 이걸 이쪽 그 보수 세력과 좀 보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왜 한반도 균형자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그 미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몽 때문에 방역을 개판했단 말씀. 미몽 때문에 중국을 우대하는 그런 얘기. 중국 우한 폐렴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옆에서 있다가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역은 또 과학과 의학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또 아무리 자기들이 근데 중국 여인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 사람들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박능우 얘기입니다. 중국에 갔다 온 우리 국민들이 또 위협이 되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박능호 장관은 예. 네. 보건복지 분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회복지 전공 분야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원래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저 국무위원이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은경이죠. 네.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본 원래 그 컨트롤 타워는 질본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거의 이제 초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치적인 입김들 아까 조금 전에 최병묵 대표 얘기한 대로 이런저런 정치적 복선이 깔리는 사람이 끼어드니까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또 한 숟가락 얹은 것이 전 박원순이라고 봐요. 그 박원순이는 뭐 메르스 사태 때보다 지금 너무 잘 된다고 좀 문비어천가 부른 것도 오늘은 또 나타나가지고 중국 여행이 아니면 지금 네.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모기 잡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그 박원순 얘기는 뭐 평상시에는 뭐 17,000명씩 매일 들어오던 사람들이 지금 네. 한 14,000 들어오는 게 한 2,700명 정도 줄었으니까 예. 이만큼만 해도 많이 막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가 네. 이렇게 둘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네. 우리 황 대표가 그냥 머물렀던 공간에 네. 한 20-30분 후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전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14,000명 들어오는 게 2,700명 줄었다고 해서 그 2,700명이 가지고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아까 보니까 중앙일보에도 이게 하나 나왔군요. 민주당 2015년에 당시 민주당 메르스 사태 때 참 어마어마하게 박근혜 정부 괴롭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그러면서 과잉 대응이란 없다. 그때 과잉 대응은 없다. 외부 유입 차단하라. 이게 2015년 민주당에서 당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좀 심한 하여간 뭐 박근혜 조졌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메르스라는 거는 중동에서 유입된 거 아닙니까? 네. 중동에 뭐 낙타 뭐 좀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북한하고는 이미 국경을 맞대 있고 네, 네. 하루에 뭐 수만 명씩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7만 명에 이미 중국의 우한 폐렴은 중국 전역에 확산된 상태고 전국을 확산됐죠. 중국 쪽. 이거와 메르스는 유입 경로를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그때보다 메르스보다 100배 뭐 200배 그 영향 감염 위험성이 높은 건데 네. 뭐 중국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 어디 뭐 이 사람들은 정말 뭐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제가 대깨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예. 지금 이렇게 뭐 이분 뭐 정신 없는 분인 건 뭐 다 알지만은 네.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뭐 너무 갈팡질팡하고 네. 또 뭐 이제 또 움직인다고 또 뭐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네. 가서 국민들을 민무하고 뭐 또 대책을 지시한다고 뭐 대구 그러는데 간다는 얘기가 좀 벌써 슬슬 벌써 돌아요. 돌고 있죠. 그러면 대구 어디 간다는 얘기 다 돌고 있어요. 그 질병관리본부한테 맡기고 좀 네. 뒤에서 좀 자기가 한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메르스 사태 때를 얘기를 하면 지금 방역을 유입을 외부 유입을 차단하지 않은 네. 정부가 슈퍼 전파자이고 네. 대통령이 이거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지금 자기가 했던 마당에 네.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또 몸이 달아가지고서 이 질병 대처 방역 대책도 무시하고 지금 전국을 또 순회하실 모양인데 빨리 이거 중단하셔야죠. 이런 거죠. 흔한 얘기로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 지금 보면 똑같은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뭐 심각 단계로 올렸지만 원래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으면은 최소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북한이 1월 20일 날 차단했듯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몽 대깨몽의 그 이유가 김영광 실장은 북한 정은이한테 퍼주기 위해서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저 앞에서 좀 뺑그레 웃고 있는 우리 최병묵 대표는 아니다. 이 좌파들이 미국 중국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 한미동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 중국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뭐 동북아 균형자 등등등 해갖고 미국과 거리들고 즉 약간 원미 친중 정책을 위해서 지금 과도하게 중국에 애를 쓰고 있다. 저는 아니다. 이 좌파들은 이미 뼛속 깊이 DNA에 모화사상, 중화사상, 4대 사상이 있다. 자, 한번 표결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미몽에서 못 깨어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몽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